말 그만해. 일 번 질문은 없어서 안 하는데 속도가 이 정도가 나와야 돼요. 이 누운 건 다 안 바뀌고 여기 서 있는 건 바꿔.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 양수, 3, 4분면에서 음수, 4, 4분면에서 양수, 2, 4분면에서 양수. 요 속도가 나오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쉽다는 얘기고 3번 봅시다. 자, 510도는 어디냐면요. 540도가 되기 30도 모자라는 각 여기고요. 그 다음에 390도는 360도에서 30도가 더 돌아간 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225도면은 이 3, 4분면에 있는 이 8분각이야. 그러면 여기 510도에서 코사인은 요 길이, 짧은 길이. 그 다음에 390도에서 코사인은 요 길이, 긴 길이.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25도는 요 동경의 기울기. 이렇게 해서 0이 돼요.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 3분의 10파이면 600도거든요. 600도. 3분의 파이가 10개 있으니까. 600도는 360도 덜어주면 240도지. 여기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읽어야 되는 거니까 요 길이. 요 길이. 마이너스 2분의 1. 자, 4분의 3파이면 135도예요. 여기 2, 4분면을 반으로 가르는. 근데 탄젠트 읽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면 330도야. 요 360도가 되기에 30도 모자란 각. 근데 사인 읽어야 되는 거니까 요 길이 2분의 1인데 밑에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 남아.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50도, 40도, 50도인데 이 각도가 좀 생뚱맞다고. 그리고 큰 각이 우리한테 불편한 각인 건 맞잖아. 그래서 140도를 50도와 40도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는 건데 140도는 180도가 되기 40도가 모자란 각이니까 약간 중간에서 내려와 있는 이런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가 40도고 여기가 50도잖아. 그렇죠? 이 동경의 탄젠트를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1, 4분면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이 정도? 그럼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는 뭐가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140도는 탄젠트 40도의 부호가 바뀐 숫자라서 얘를 마이너스 탄젠트 40도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론 탄젠트 140도는 파이 마이너스 40도니까 누워 있어서 탄젠트고 2, 4분면이라서 음수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용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제곱을 해주면 탄젠트 제곱 플러스 2탄탄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고 뒤에는 탄젠트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탄탄 그 다음 플러스 t제곱 탄젠트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탄젠트 제곱들이 이렇게 지워져. 그럼 남는 게 4탄탄이에요. 근데 50도랑 40도는 있잖아.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개의 각이거든. 한 5도 정도 벌어져 있을 거 아니니?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기울기가 서로
역수라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인 것처럼 기울기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얘 둘은 곱하면 1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쌤, 그 4번 진짜 열심히 풀었다 맞췄어요. 사인 제곱 5도 사인 제곱 85도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아, 뭐 봐라. 근데 여러분 아예 이런 걸 띠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아. 뭐냐면요. 사인이랑 코사인은 같을 때가 있거든. 언제냐면 A와 B가 더해져서 90도가 되는 서로 90도를 충족시켜주는 각도들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은 같아요. 예를 들어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랑 같듯이. 이해되시죠? 그럼 문제가 정말 간결해지거든. 사인 제곱 85도는 뭐랑 같을까? 코사인 제곱 5도랑 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5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고 85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빗변은 다 1이라 쳤을 때 이 밑변 길이가 누구랑 같겠니? 여기서 높이랑 같겠죠. 얘 밑변 길이는 여기서 누구랑 같겠어요? 높이랑 같겠죠. 그래서 5도의 사인은 85도의 코사인이랑 같고 5도의 코사인은 85도의 사인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5도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전에 사인 제곱 80도 있었겠지. 그럼 걔는 코사인 제곱 10도겠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서로 어때? 각도가 같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니까 더했을 때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1이 몇 개인지만 알면 돼. 5도부터 85도까지 항이 몇 개인지만 알면 돼요. 5도부터 85도까지 항 몇 개예요? 몇 개요? 17개입니다. 얘가 5 곱하기 1이고 얘가 5 곱하기 2고 얘가 5 곱하기 17이니까 17개야. 그럼 17개의 쌍이 이렇게 커플링을 맺으면 몇 커플이 만들어지고 하나가 남아요? 8개 되고요. 8커플이 만들어지고요. 가운데 게 하나가 남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 거는 85의 평균일 테니까 45도짜리가 하나 남아. 근데 사인 45도는 어차피 2분의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그냥 문제를 끝내시는 건데 뭐 얘네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사인 제곱 90도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도는 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서 있어 누워 있어? 서 있으니까 변해야 돼. 그리고 1사분면각이니까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해져서 1 된다라는 얘기를 좀 풀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끼시라고. 되죠? 되죠? 네. 그 5번.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각. 이런 각. 무슨 각이야? 뭔가 하나는 X축에 붙어 있는 각. 뭔가 하나는 Y축에 붙어 있는 각. 89도면 이렇게 89니까 여기 1도겠지. 이런 애들은 뭐라고? Y는 X의 대칭이면서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고요? 역수.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1. 그럼 1이 오지게 많고 이게 한 개 총 89개잖아? 얘도 가운데 하나가 남아. 근데 탄젠트 45도도 몇이야? 됐죠? 여러분 질문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처음 풀 때는 자기가 배운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애매한 단원이라서 이렇게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네, 하다 보면 제일 재밌어요. 6번. 삼각형 ABC 밑줄.
삼각형이 나오면 각도 성질이 하나 주어진 거나 다름없어. 뭐게? 세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B 플러스 C 보이죠?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갖다 넣으시면요. 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특수각을 잡아서 앞에다가 빼볼게. 여기는 파이랑 마이너스 2파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파이지? 요 2까지 해서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A. 자, 몇 사분면이야? 아, 몇 사분면이란다. 서 있어, 누워 있어? 서 있다. 그러면 변해야겠다, 일단은. 그쵸? 이런데 부호 보지 마요. 알겠죠? 자, 4분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죠. 거기에다가 또 2분의 a를 빼놨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거기 이렇게 하네. 그래. 그게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하는 거야. 끝.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9번으로 오세요. 야, 우리가 탄젠트를 이제야 이런 거 그릴 줄 아는데 탄젠트 자체도 복잡한데 저런 걸 그릴 수 있겠어? 그래서 치환해요. 여기다 이따 t 범위 잘 적을 거고 치환한 함수 그리시면 돼. 알겠죠? 여기다 t값 범위만 잘 적어가지고. 근데 지금 각도 x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예요? 135도부터 180도까지. 135도가 어디니? 여기지. 여기서 탄젠트 값 읽어봐. 잘한다. 그 다음 180도에서 탄젠트 값 읽어봐요. 0.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있겠는 나머지 각도들에 대한 탄젠트는 자 이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유리함수 그려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죠?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 종류랑 약간 치환 정도 이용하면 저런 복잡한 함수도 특이점들은 구할 수 있는 거지. 최대 최소 같은 거. 알겠어? 최대 최소 구하면 치형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자. 근데 만약 유리함수를 못 그린다. 그러면 안녕. 인사해요. 자기 시험 점수한테 인사하세요. 안녕. 잘 가. T점 근선 이거 0 되는데 이렇게 Y점 근선 그 다음에 T에 0 넣어서 Y절편을 그냥 찾아버려. 0 넣으면 Y절편 몇이에요? 1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아실 수 있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값 범위가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최대값 어디예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 그 다음 여기 최소값이지? 아까 y절편 1이라고 찾아놨으니까. 그럼 치역은 1부터 2분의 3까지. 그래서 b-a는 2분의 1이겠네. 실제로 저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은 아니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x에다가 120도를 넣어. 그러면은 탄젠트 120도가 적당한 t값으로 치환이 돼서 어떤 t에서의 함수값으로 도출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사실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합성함수예요. 저 y 함수에 이 함수에 탄젠트가 합성돼 있는 거야. 이게 되나 보다. 아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한 것보다. 야, 근데 너는 일단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어려우면 안 낫고 쉬우면 낫고 그게 뭐야? 공부의 본질 자체가 내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알겠습니다. 어? 모르는 걸 해야지. 모르는 거 나오면 좋아해야 돼. 어? 모르는 게 나왔네? 아는 게 나오는 것도 없는데 지금. 우와, 내가 모르는 게 있네? 개꿀! 아, 공부해야지. 맨날 푸는데 내가 계속 알아. 그럼 그거 뭐야? 진짜 별차가 없다. 그냥 자기 위안하는 거야. 아는 거면 맨날 풀고. 진짜 무서워요. 물론 이제 아는 거 푸는 것도 의미는 있지. 뭐 계산 연습이나 계산의 정확도를 올리거나. 근데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모르는 걸 한 7, 80 해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잘하고 있어. 그냥 제가 징징대가지고 조금 짜증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10번 봅시다. 삐진 척 하지 말고. 자, 얘들아, 누웠고 4, 4분면이네. 그럼 부호 안 바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 1차는 변환을 못해. 삼각함수는 2차가 변환이 된단 말이야. 사인 제곱을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자, 그럼 상수가 이렇게 지워지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0도부터 2파이까지 온전하게 한 바퀴를 다 돌아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럼 y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가 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고 정의역이 좀 짧은 특징이 있는 거지. 축! 마이너스 1, 굿.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네요. 최대, 최소. 자, 최대 구하려면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죠. 근데 최소도 한번 구해봅시다. 최고차 항의계수 풀마일인 거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여기 지금 t 증분이 몇이지? 2. 그럼 여긴 몇 칸 떨어지죠? 4칸.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최소값도 구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얘기했죠. 함수는 도형처럼 다루실 수 있어야 돼. 아니 뭐해? 너 얼굴 두 쫑크처럼 생김. 저 그 말 태어나서 지금 4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제 x는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그랬는데 요거 문장 해석하면 t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1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b는 끝이야. x 값은 요거 다시 치환해가지고 x를 찾으시는 거예요. t에다 보너. 자,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1 되는 곳 x좌표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지. 저짝이야, 저짝. 몇 도야? 180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되죠, 여러분? 삼각함수가 가벼워지실 거예요, 점점. 자, 11번은 무려 3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비슷하죠, 근데. 봐봐요. 또 변환을 다 할 거야. 여기 제곱이 있어서 제가 제곱이라고 써놨고요. 서 있네. 바꿔야지. 나 부호 판단은 안 해야지. 제곱이니까. 와우.
요거 잠깐 기다리고. 누웠네. 안 바꿔야지. 여기 3, 4분면이네. 그지? 파이 플러스 x니까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 얘가 삐지겠네. 혼자 코사인이네. 뭘로 바꿔요?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줘요. 다 했습니다. 이 대수 삼각함수는 이렇게 귀여워요. 쌤은 맨날 다 귀엽다고 하세요. 아, 그렇잖아. 그냥 귀엽게 되잖아. 근데 이제 미적분 투 삼각함수는 안 귀여워, 걔네들은. 바로 할게. 봐봐. 마이너스 3 사인 제곱이고 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고, 그 다음에 1차 항이 마이너스 4 사인이고, 그 다음 상수항이 3. 치환 없이 한번 해봐도 돼? 네, 할 수 있죠. 일단 0도부터 파이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사인 값은 몇부터 몇까지일까? 0부터 1 됐다가 0으로 떨어지죠. 0부터 1까지야.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t로 치환을 하는 거지. 근데 안 해도 어쨌든 2차 함수처럼 해석할 거고, 여기를 t는 몇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사인은 몇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죠? 쭉! 2 마이너스 1. 아까 잘했잖아. 저 2로 바뀌었다고 못하면 어떡하냐? 최대값은, 최대값은 아니라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t로 해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 최소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자, 최대값 구해보면 0 넣는 거니까 3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해보면 sin x에 1 넣는 거니까, t에 1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네. 여기서 여기까지 되세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x증분이 1이거든? 이렇게. 그럼 y증분이 원래 1, 4라고 배웠잖아. 맞지 아니야? y증분이 1, 4라고 배웠잖아. 너 생각 안 해? 좀 꾸덕꾸덕했어요. 그래. 근데 여기 2붙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2, 8인 거야. 네. 그럼 얘네가 6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도 공부해 보시라고요. 네. 뭐 어쩌라고? 더해. 0이야. 되겠어요? 네. 도영아 자면 안 돼. 이거 봐야지. 근데 이제 치환해서 하세요. 치환해서. 그냥 우리 반에 좀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치환해서 하세요. 우리 일반인들은 치환해서 하십시오. 그럼 기분 나빠서라도 공부하겠지? 근데 일반인 맞지? 그럼 내가 뭐 천상인가? 그냥 일반인으로 평생 살지 뭐. 근데 네 말하는 거는 진짜 천상계긴 함. 말 진짜 많이 해. 감사합니다. 와. 오우, 야, 근데 12번부터 18번까지는 질문이 없다. 안 풀어서요. 자, 넘길까요? 야, 19, 20, 21번도 질문이 없네? 근데 나 21번은 섬략해야 되는데? 21번 어떻게 풀었어, 얘들아? 진짜 못 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너네 뭐 프린트도 이따 질문한다며. 거기에 기초문제 많으니까 일단 21, 22, 24 풀고, 근데 오늘 사인 코사인 법칙 설명하고 일단 진도는 끝낼게.
보자 얘들아. 우리 제가 이제 삼각 부등식 중에서 사인과 상수, 코사인과 상수, 탄젠트와 상수를 비교하는 그런 친구들은 단위원 그려놓고 그냥 끝낼 수 있으면 좋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런 꼴이 있어요. 사인과 직선, 코사인과 직선. 직선이라 하면 1차 함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삼각함수끼리 비교하는 애들 있잖아.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야 돼. 사인 x 그래프를 그리고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요. 그립니다.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거고, 여기 2분의 파이일 거고, 가운데를 0이 가르고, 뭐 최대 최소가 1 마이너스 1이겠지, 안 쓸게. 이 사인은 원래 0,0에서부터 진동하는 친구니까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은 0,1부터 진동하는 친구니까 이게 코사인이잖아요. 자신 없다. 잘했네. 돼요? 그럼 사인이 더 큰 곳 어디예요? 내가 사인 노란색으로 그려줄게.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 더 큰 곳 어디예요? 내가 코사인 노란색으로 그려줄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노란색이 하얀색보다 더 큰 곳.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너네 코사인이랑 사인은 일단 부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사인 코사인이 같아지는 값은 2분의 루트 2지. 그러니까 각도는 45도 종류들이란 말이다. 45, 135, 225, 315도 같은.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야. 이거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일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45도 종류지. 그러니까 4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3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인데 둘이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점도 답에 포함시키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풀면 간단하긴 한데 풀이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 근데 아마 마음에 안 들 건데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아닌 거는 1번이고요. 됐죠? 마이너스 8분의 7파 여기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긴 해. 근데 아마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을걸? 얘들아, 만약에 방정식이라 쳐보자. 방정식.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비율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제일 깔끔한 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거거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얘가 탄젠트가 돼요. 이게 탄젠트가 돼요. 그러면 각도 찾는 게 깔끔해지는 거지.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 저는 지금 좀 빨리 한 거고요. 맞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코사인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 근데 부등식에선 얘가 풀이가 길어져야 돼. 그거 좀 보여주려고 해. 지금 각도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걸 코사인으로 나눌 건데 코사인으로 나눠 놓고 나서 부등호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코사인이 양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고요. 코사인이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럼 언제 코사인이 양수고 언제 코사인이 음수냔 말이야. 코사인이 양수인 4분면 1, 4.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돌아가는 동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x가 움직일 때 코사인이 양수예요. 그 다음 언제 음수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선 양수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때 코사인이 음수야. 그럼 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 근데 난 지금 탄젠트를 1보다 작게 만들 거지. 그럼 탄젠트가 1인 동경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어디야 1보다 작은 곳이? 이만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려운데 이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이제 실력 형성에 도움이 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는 어디야? 여기죠. 그죠? 여기서 기울기가 이 1보다 작은 직선들이 지나가는 곳. 여기입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아, 미안해. 1보다 큰 거 찾아야 되네.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부터? 오, 좀 있는데?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는 어디야? 여기에요. 근데 이 부분으로 지나가는 동경들은 다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 아닙니까? 그래서 탄젠트가 1보다 큰 곳은 없어. 그 답은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나눴지? 코사인 x. 맞아? 근데 코사인 x는 언제 0이야? 언제 0이야? 서 있을 때. 그치? 아, 잘했다. 서 있을 때. 맞아? 그래서 얘들아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나 2분의 파이일 때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나 2분의 파이일 때는 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보이니? 얘가 근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원래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어봐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90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90도 넣으면 0이거든? 성립해 안 해? 하니까 여기다가 받침을 다 붙여야 돼요. 어렵지? 그럼 봐봐. 이게 다 이어져.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찾은 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합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돼? 둘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이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돼, 얘들아? 좀 어렵죠?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22번에서 한번 봅시다. 도영, 자면 안 돼. 빨리 가자, 빨리. 좀 있으면은 진도 수업해야 되니까. 자, 3번 보시면 코사인이 있으니까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자기가 기초 부등식 방정식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고요. 3 코사인 x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마음에 안 드니까 양수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인수분 해봅시다. 맞아요? 나림아 이거 봐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2 코사인 마이너스 1, 1 코사인 마이너스 1. 히터 꺼야겠다. 아, 조금 줄이고 올게. 기다려봐. 히터 좀 줄이고 할게요. 계세요. 애들이 졸아가지고. 그러면 2차 부등식인데 4이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정성으로 할 거야.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1이랑 2분의 1을 그려. 그럼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를 답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를 대답하시면 돼요. 2분의 1에는 색칠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색칠. 그 다음 범위 보시면 0에는 색칠, 2에는 구멍. 그럼 나는 여기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이때 암산하시는 방법인데요. 암산하시는 방법. 2분의 1이면 얘들아 0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걸까? 조금 올라온 걸까? 그러니까 1의 절반이긴 하니까 이렇게 2분의 1 길이는 같은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는 3개밖에 없잖아.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럼 이게 y값이 다른 값들에 비해 많이 올라온 거야? 덜 올라온 거야? 2분의 루트 2는 위에 있을 거고 2분의 루트 3도 위에 있을 거야. 자, 다른 y값들에 비해 이 y값이 많이 올라온 거야? 조금 올라온 거야? 자, 다시. (0이) 있고 2분의 1이 있을 거고 2분의 루트 2가 있을 거고 2분의 루트 3이 있을 거야. 자, 2분의 1은 다른 y값들에 비해 많이 올라온 거야? 조금 올라온 거야? 조금 올라온 거야. 조금 올라온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각도 변화도 크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이잖아. 맞아요? 여기다가 30도만 더해 주시면 돼요. 2분의 루트 2면 여기다 45도 더해 주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면 여기서 30도 빼거나 여기서 60도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암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270도에 30도 더하면 몇이야? 300도야.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긴 거 보이지? 여기 30도라고. 왜 졸지? 모르는 거라는데. 이해가 안 되네. 여기 2분의 파이야. 90도에서 30도 빼면 몇 도예요? 60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럼 답 뭐라고 쓰면 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보는 거지. 그죠?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곳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야. 이거 극복해야 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딱 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안 되면 삼각함수 못 하는 거야. 여기에 여기. 그죠? 60도랑 300도. 그래서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0도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여기가 x 좌표값이 2분의 1인 점이잖아. 근데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더 크려면 x 좌표값도 2분의 1보다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야 여기. 0도부터 60도 읽은 거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쭉 돌아와서 300도부터 360도 이 부분.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거 없이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둘 다 해. 지금은 둘 다 하라고. 24번. 알겠지? 삼각함수랑 직선으로 내가 어디를 대답해야 되는지 체킹해놓고 단위원에서 각도를 찾아와. 오케이. 자, 여기 사인 있으니까 이거 자리 바꿔줄 거야. 이거 바꿔줄 거야, 표현.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최고차인 계수가 음수인 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이너스 1을 곱하시고요. 그냥 이 상태로 풀 수 있으면 이 상태로 푸시면 돼. 나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다는 게 더 싫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 거야. 오케이? 자, 얘를 치환합니다. 그냥 F세타라고 보고 저 함수의 최대 최소를 조사하는 거야.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모든 실수 세타니까. 당연히 여기에 모든 실수가 들어가면 이건 해봤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진동하겠지. 자, 그럼 이제 함수가 이렇게 생겨. 뭐 이런 거야 지금. 몇 차 함수야? 연우 쭉. 2a분의 마이너스 b. 안 아쉬워. 정신 차려. 여기 봐. t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야. 나머지 하얀색 부분은 t가 사인 세타라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함수 값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2a라는 상수함수가 이 노란색 함수보다 더 커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2a라는 상수함수가 어디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보다 커야 돼.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2a랑 노란색 함수의 최대값이랑 기울기 비교해서 2a를 더 크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절대부등식 풀이 방법이에요. 이젠 판별식 이딴 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최대값을 비교하거나 최소값끼리 비교해서 항상 크게, 항상 작게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디야 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가 4죠. 그럼 2a는 뭐보다 커야 돼?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저기 밑에 받침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럼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걸 내가 특별히 쌤이라고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미적분 원특강 듣고 계시는 분들은 곧 이 수업도 하는데요. 뭐 절대부등식 관련 쌤이 하나 있는데, 절대부등식 알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가장 유명한 건 산술기하 평균 있죠. 산술기하 평균. 태영아 여기 봐. 모든 x에 대하여
내가 fx를 0보다 키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함수에 내 말이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거나 이 최소값을 0보다 키우면 얘는 계속 0보다 큰 거잖아. 그렇죠? 내가 fx를 계속 0보다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최대값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고했어. 이 단원의 마지막 개념, 사인 코사인 법칙으로 갑시다. 138쪽이에요. 여러분 이 사인 법칙까지는 괜찮은데 코사인 법칙을 배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기하적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르지 않아. 떨어져. 중딩 때 그렇게 열심히 기하 공부를 했는데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법칙을 배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도형 바보가 됩니다. 그만큼 편한 공식이라서 그래요. 잘 보세요. 일단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대변과 대각의 비율에 대한 얘기야. 대변이 뭐예요? 먼저 웃으면 어떡해. 내가 똥이야 하려고 그랬는데. 마주보는 변이야. 대각은 마주보는 각이야. 그 다음에 외접원이라는 문장 또는 반지름이라는 문장이 등장하면 아, 이 문제 사인 법칙 쓰는 건가 하고 의심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원이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 이걸 내접 삼각형, 원은 외접 원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제가 ABC라고 쓰면요. 원중심이 있을 거고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에 A, B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에다가 B, C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에다가 C 이렇게 쓰시는 거야. C가 마주보고 있는 똥. 저 웃는다. 원래 이제 애들 정신연령 낮은 애들이 똥 오줌 이러면 막 웃어. 저게 초딩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여기 봐요. 똥. 봐봐봐 저기 웃는다고. 잘 보세요. BC를 유지시킨 상태로요. BC의 변은 유지시킨 상태로 지름을 원중심을 여기 봐야 돼. 저기 아가 저기 도영아 여기 봐야 돼. 조면 안 돼. BC는 유지시킨 상태로 원중심을 지나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각 A는 이 각 A'이랑 같아요. 왜냐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거든. 중3 때 배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sin A는 sin A'로 구할 수 있는데 지름을 한 변으로 갖는 내접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인 게 밝혀져 있습니다. 왜냐면 지름의 반대편이 반원이고 이 반원의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90도라고 배우셨지. 그렇죠? 그럼 sin A'은 직각 삼각형이니까 얘분의 A라고 구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뭐예요? 지름. 이렇게. 즉 sin A는 2R분의 A야.
알겠어? 이 상태로 양변에 2r을 곱해주면 a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sin a로 나누면 2r을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져. 이렇게 공식 하나로 3개 사용하는 공식 여러분들 언제 본 적 있지 않아요? 공식 하나만 배우고 이렇게 3개를 돌려 써야 되는 공식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이렇게 공식 하나를 배워놓고 이렇게 3개를 돌려 써야 되는 공식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거속시 공식 이렇지 않니? 그지?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이 시간 곱하기 거리고 시간이 속력 분의 거리고 그지?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외워서 썼잖아. 왜냐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탁탁탁탁 나와야 되니까. 얘도 그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워. T자 그림으로. 알겠죠? A는 2R sin A.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갔노? 이거 잘못 썼나? sin A는 뭐지 이게? A는 2R sin A 썼는데? 이게 뭐지? sin A로 나눠? 뭐지 이게? 에? 너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랬지? 아 sin A로 나누려고 그랬구나. 아. 이상하게 써놨네요.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대변의 사인분의 변, 대변의 사인분의 변, 대변의 사인분의 변 하면은 이게 다 외접원의 지름으로 비율이 같아. 알겠어? B쪽 증명하려면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B'을 증명할 수 있다. 내가 안 할 거야. 다른 방향으로는 그냥. 알겠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A를 2R sin A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2R이 sin분의 A도 됐다가 sin A가 2R분의 A도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근데 실전에서 진짜 자주 쓰이는 건 이게 아니야. 너네 내 말 좀 들어봐. 너네 몇 살이야? 이제 18살이야. 니네도 끝났어. 이제 2년 뒤면 20이고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누가 먼저 가는지 몰라요. 아, 나 심한 말 한다. 뭘 아까 까먹었잖아. 너는 3분의 x는 4분의 y는 5분의 g라는 문장이 있잖아. 여러분 18, 17살이시잖아요. 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4단원으로 들어갑니다. 단어도 외우고 계세요? 신기하다. 거기에 보면 비와 비례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 분수를 B로 바꾸시는 방법에 대해 배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분수를 몇 대 몇이라는 B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X 대 3이 돼요. 그쵸? 이렇게 배웠죠? 기준량을 후항에 쓰고 비교하는 양을 전항에 써라. 이렇게 배웠어요. 얘는 이렇게 안 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C대 5 맞아? 그럼 얘들아 이게 니들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 비례식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단 말이야. X를 3이랑 비교했을 때 Y를 4랑 비교했을 때 Z를 5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비율이 같아요 뭐 이런 뜻이니까 내가 혹시 X 대 Y 대 G는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너네 여기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 몇 대 몇 대 몇? 3, 4, 5. 네 마리 맞아요? 여기 보세요. A 대 sin A는 B 대 sin B는 C 대 sin C겠지. 내가 여기서 A 대 B 대 C는 하고 물어보면 A 대 B 대 C는 하고 물어보면 너희들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sin A 대 sin B 대 sin C. 사실 이게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 나는. 저거를 좀 자유자재로 잘 쓰면 문제를 깡패처럼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각도들의 사인 B가 변 길이의 B가 돼. 각도들의 사인 B가 변 길이가 돼. 각도들의 사인 B가 변 길이의 B가 돼요. 알겠죠?
이거는 왜? 아니 다들 너무 안 힘든가 봐요. 힘든데. 넌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하기 싫어가지고 변길이 하면 똥길이 생각이 나고 있고. 옆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창의력 없는 놈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 T자 그림으로 외우라고요. A는 2R sin A 이렇게. 그리고 3번의 별표. 됐나요? 오케이, 20분까지 쉬세요. 자, 문제 몇 개 보죠. 이렇게 삼각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요. 이거를 좀 그려보세요. 없이도 풀 수 있어. 그냥 알파벳으로 그냥 공식 적용해서 풀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설명 나오면 그려봐. 삼각형 그릴 때는 각도를 먼저 표현하면 좋아. 우리가 보통 삼각형을 A, B, C 아니면 A, B, C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A를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C를 이쪽에다가 써볼게. 60도, 30도라며. 여기 직각인가 보다. 되죠? 그럼 A가 6이니까 여기가 6이란 얘기거든? 라지 A의 대변. 맞아요? 사인 법칙 없이도 돼요, 이게. 6루트 3이고 12야. 직각삼각형은 돼, 그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푼다 치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 사인 30도 올려주고 사인 60도 올려주면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C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C가 6루트 3입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돼. A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C. 6 대 C는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 그럼 이거 1 대 루트 3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C가 6루트 3.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윤우? 봐야지.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이제 각 하나랑 변 두 개, SAS를 준 거거든? 먼저 각을 그려주면 삼각형이 좀 잘 그려져. 자, 여기가 A. 그럼 꼭지점이 여기에 B 들어갈 거고 여기에 C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B가 4라는 건 이 B의 대변인 여기가 4라는 얘기야. A가 2루트 6이라는 건 이 A의 대변인 여기가 2루트 6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각도 B 물어봤으니까 이제 얘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자, 사인 A분의 2루트 6은 사인 B분의 4. 근데 이제 A가 120도니까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사인 B를 이제 이쪽으로 올리고 2분의 루트 3을 이쪽으로 올려주면 사인 B가 2루트 6분의 2루트 3이 되죠. 그럼 B는 몇 도야?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 A 대 B는 사인 A 대 사인 B. 사인이 120도니까 얘가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루트 6 사인 B는 2루트 3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어릴 때. 어릴 때는 어떻게 했었지 이거? 이게 어쨌든 변두개 각 하나 S, A, S가 주어진 거니까 나머지 정보들도 결정이 돼야 되거든? 중학교 때 이렇게 했어. 너희들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우면 기하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둔각 나왔는데 일단 120도는 도형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각도야, 나쁜 각도야? 좋아요. 좋은 각이야. 120, 135, 150 이런 각도들은 좋은 각이야. 그러니까 이걸 찢어서 직각삼각형 만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반대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몇 도예요? 60도. 그럼 이쪽이 특수직각삼각형이거든? 그래서 1대 루트 3대 2가 돼. 그래서 4를 2로 나눠서 밑변, 여기가 2루트 3.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20, 이거 4, 6에 24에서 12 빼가지고 이만큼 2루트 3이야. 이해돼요? 그럼 2루트 3, 2루트 3, 2루트 6이네? 여기 몇 도겠어? 2루트 3, 2루트 3, 2루트 6이네? 여기 몇 도겠어? 그렇지. 원래 중딩 때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서 사인 코사인 법칙을 배우면 너희들의 이런 도형적 성질, 도형적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문제야,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야. 알겠어? 어려운 문제에선 다시 막 직각삼각형도 만들고 도형도 자르고 하셔야 되거든요. 자, 12번 봅시다. 사인 코사인 법칙 빼면 진짜 고3들이 중3보다 도형 못한다? 봐봐. 사실 삼각형에서 각도 2개를 준다라는 건 각도 3개 주는 거랑 똑같아. 그치? 이거 둘이 더하면 135도죠. 그럼 A가 몇 도일까?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사인 법칙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A는 2R 사인 A다. 문제에서 R 물어봤으니까 2R을 딱 가려. 뭐랑 뭐만 남아야? 사인 A분의 A만 남지. 2R 구하는 공식은 사인 A분의 A야. 여러분 보세요. 이제 A가 2루트 2잖아. 너네 분모에다가 이제 이렇게 2분의 루트 2 깔 거잖아. 그죠? 사인 법칙은 계속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는 게 좀 스트레스거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계산이 나오면. 그쵸?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세요. 그럼 2R이 4고, R이 2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자, 19번 보세요. A 대 B 대 C가 각대 각이겠지? 라지는 각이니까. 그러면 180도를 윤우 1대 1대 2로 뜯으면 몇 도예요? 45, 90이야. 잘했어. 그럼 45도 90도니까 요 A 대 B 대 C는 몇 대 몇이겠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사인을 다시 해야 돼요. 그냥 각오를 하시면 안 돼. 고마워. 낚여줘서. 너 덕분에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 분수는 간단한 정수의 비로 바꾸곤 하죠. 정수는 아니지만 이제 분모는 없앱니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지? 그거. 너네 이렇게 해도 되나?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너는 이거 약분할 줄 알아? 내가 유리수는 뭘로 보라 그랬어? 그렇지. 두 무리수의 곱. 루트 2 곱하기 루트 2로 보라 그랬거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루트 2가 남는 거야. 아, 네네. 그럼 여기다 루트 2, 루트 2, 루트 2를 곱하면 좀 이뻐요. 여기다 2 곱하는 것보다 더 이쁘지? 2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안 예쁨. 이쁨. 우는 연우. 안 우는 연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 넘겨요. 코사인 법칙 갑시다. 원래 법칙이 많아. 두 개밖에 없어. 탄젠트 법칙도 있는 줄. 있긴 있는데 안 해, 그거는. 이 코사인 법칙도 예전에는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해서 두 개였어. 이 하나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일단 여러분 외우는 게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거고, 처음이시니까 증명을 합니다. 자, 여기 삼각형 하나 있어. 우리 여기를 A라고 쓰고, 여기를 B라고 쓰고, 여기를 C라고 쓰지. 그치? 너네 혹시 그거 기억나니? 삼각형 결정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긴 한데.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알더라.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응, 알아요. 스스스? 사스? 아싸. 이렇게 있죠. 맞아요? 이 세 개의 요소만 같다는 게 밝혀지면 두 삼각형은 똑같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삼각형은 사실 6요소가 있어요. 뭐게요? 변, 각. 맞아? 이 세 개의 요소만 밝혀져도 삼각형이 결정이 된다는 건 이런 게 나왔을 때 니들은 나머지 각도 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변 두 개랑 각 하나만 나와도 나머지 정보를 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쟤를 자르든 뭘 하든 해가지고.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 중3 때 여러분들이 완성된 능력이에요. 중3 때 이미 여러분들이 이 삼각비 같은 걸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통해서 이게 완성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봐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잘라. 직각 삼각형만 만들어지면 우리가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높이 어떻게 구하게? 얘다. 아니고요. B에다가 사인 곱하면 돼요. 이게 고딩이야. B 사인 A. 알겠지? 그렇잖아. 내가 삼각 함수 첫 수업할 때부터 했던 얘기잖아. 그치? 삼각비를 도형에다 다루려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한마디 기억할 수 없어. 그래라. 그 다음에 여기 윗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한테? 코사인. 코사인. 근데 왜 기억하고 있냐? 그냥 지금 보니까 코사인. 알았어. 여기는 뭐 A 코사인 B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공식 보면 각들이 하나씩밖에 없거든.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제가 C-B 코사인 A라고 쓸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이제 왼쪽부터 시작된 변길이들 표현이 오른쪽 직각 삼각형으로 모였어. 그래서 내가 얘랑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볼 거야. A제곱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자, 이거 제곱 바로 할게. 제곱 찌꺼기. 괜찮아? 제곱 찌꺼기. 제곱 EBC. 그럼 얘들아, 얘네 둘 보여?
보이지? b제곱으로 묶어봐. 이렇게 되죠. 남은 거 쓸게. 되고 있어? 이거 몇이야?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만들어진 코사인 법칙이에요. 되겠어요? 변 두 개랑 각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또는 변 세 개를 알면 각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스스스 나 사스가 주어지면 거의 무조건 써보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변 세 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을 구할 때는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항들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각에 대해서도 외우는 애들이 있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랑 여기 있는 a제곱이랑 자리를 바꿔요. 그 다음에 양변을 2bc로 나눠주면 코사인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외우는 걸 추천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안 외워도 되긴 하는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대수 공부를 하면 이건 외워져. 예를 들면 13제곱이 몇이지? 그러니까 니네 그거 외웠니? 그런 거야. 알겠죠?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외우는 걸 추천했고, 저는 추천했고, 일단 외우는 방법 좀 설명을 좀 해보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들아, 내가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니 혹시? 쉽게 외우게 하는 거. 아니, 외우는 방법 설명하는 게 진짜 좀 힘들어요. 아니, 그렇잖아. 외우는 방법이 어딨어. 외워야지. 그래, 외워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공식들을 어떻게 느꼈는지 또 어떻게 외웠는지까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다음에 자기 방법을 좀 찾아오셔야 돼. 얘들아, 예전에 곱셈 공식 같은 것도 내가 외우는 방법 다 알려줬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지? 직각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은 삼각형을 예각삼각형으로 그리잖아. 그럼 예각삼각형이 되면 약간 빗변이 어때? 좀 짧아지는 느낌이 나지. 그래서 찌꺼기 두 개를 빼는 거야. 알겠어요? 이 찌꺼기 두 개 빼는 행위는 왠지 익숙해. 곱셈 공식 때부터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에 각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각도만 얘 거야.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일단 피타고라스를 해. 근데 찌꺼기를 좀 빼야 돼. 여기에 각도 하나. 누구 거? 얘 거.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안 헷갈리겠죠? 네. 그럼 봐봐. 이게 보면 주인공이 A인 것처럼 보이고 얘는 주인공이 B인 것처럼 보이고 얘는 주인공이 C인 것처럼 보이는데 각 항들은 사실 A, B가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은 있잖아. 내가 A를 구하고 싶은데 오른쪽은 다 BC 투성이야. 오른쪽이 다 BC 투성이야. 알겠어요? 분자에는 피타고라스가 올라가 있고 분모에는 2BC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래서 변 하나를 빼줘야 돼. A 거야.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 됐죠? 그래요. 그 다음 144, 145쪽에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가 있어. 사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거든? 근데 숙제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숙제는 143쪽까지인데 143쪽까지인데 저기 142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142쪽으로) 오시면 유형 8번의 삼각형 모양의 결정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여기다가 요거 좀 써보세요. 삼각형 모양의 결정을 하려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다 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각을 변으로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예를 들어 사인 같은 거 사인 법칙으로 바꾸면 되고 코사인 같은 건 코사인 법칙으로 바꾸시면 돼. 예를 들면 얘를 2r분의 a, 얘를 2r분의 b, 얘를 2r분의 c 이런 걸로 바꿔서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란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유형 84번 보시면요. 실생활의 응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 조금 자유롭게 풀어오시는 건데 제가 두 가지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19번 보십니다. A 지점에서 비행기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 꼭지점을 C라고 하면은 AC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자, 지금 각도가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어. 60도하고 75도. 그럼 뭐 이런 데 45도가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여기서 중딩 스타일은 이거예요. 75도는 이용하기 좋은 각이야, 나쁜 각이야? 나쁜 각이야. 75도는 잘라도 돼.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여기가 60도다 보니까 나머지 각도들이 다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 30도고 여기 45도가 남을 거고 위에 45도였으니까 여기 직각이고 뭐 사실 수선 내렸으니까 직각은 당연하지. 이해돼? 여기 다 특수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1대 1대 루트 2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40m 보이세요? 여기가 20입니다. 1대 2니까 여기는 20 루트 3. 그럼 여기는 20 루트 3. 여기는 20 루트 6. This is 중딩. 근데 사실 저런 분석을 잘 해야 돼.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학교 시험에서? 되지. 네가 되지라는 얘기야? 아니, 되지라는 얘기 아니야? 근 애들이 웃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웃겨서 웃는 거지. 네가 되지라 웃는 게 아니야. 해봐. 근데 이제 고딩 스타일. 각이 두 개 이상 주어지면 보통 사인 법칙이 많아. 내가 그래서 아까 썼지. 코사인 법칙은 스스스사스라고. 각도가 두 개 이상 주어지면은 사인 법칙이 많아. 사인 45도분의 40은 사인 60도분의 AC 이렇게 문제를 끝내는 거야. 조금 더 어때? 간결하고 고급지죠? 그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법칙을 배운 순간부터 도형 능력이 떨어진다고. 와우. 자, 숙제는 143쪽까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잖아. 우리 오늘 5시까지 아니야? 맞아요. 더 해야 되는구나. 일단 쉬는 시간 줄게. 나 설렐 거예요. 나도. 야, 우리 뒤에 뭐 토요일 안 오지? 네. 나 완전 화목토인 줄 알고 있어, 나 지금. 아니 근데 너무 설렜는데 이게 조금 이거 그냥 야, 오늘 끝나고 니네 다음 주 화요일에 오는 거구나. 어장이네. 야, 오늘 이 단어 끝내야 되네. 나 그래서 이 단어 끝낸다고 했구나. 어쨌든 쉬어. 시간 반 일찍 끝내주시는 줄 알았어요. 나도 깜짝 놀랐다, 야. 55분까지 쉬어요. 예이. 약간 오늘 중등 도형 총정리도 할까, 그러면? 자, 코사인 B가 몇? 8분의 1이라고 돼 있죠. 맞죠? 자, 여러분 그 원 나오면 성질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야. 뭐야 이게? 일단 뭔가 원에서 지름이 등장하잖아? 지름이 등장하잖아? 그럼 여러분 직각을 찾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원에서 지름이 등장하면 뭘 찾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직각을 찾을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원에 이런 내접 사각형이 등장하잖아. 오케이? 그럼 요걸 기억해야 돼. 얘랑 더해서 오, 기억하고 있네. 180도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내접사각형의 대각의 합이 180도인 거 기억 안 나시는 분? 나죠. 진짜? 네. 그래? 왠지는 기억나요? 왜게요? 이렇게 자르면 이 각이랑 더해서 360도지. 내가 여기 EX라고 하고 여기 EY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EX는 2호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2호에 대한 원주각은 몇이게? X. 2호에 대한 중심각이 2y죠. 그럼 2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예요? 이거죠? 네. 이거 y거든? 이렇게 더해서 360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더하면 몇이겠어? 이렇게 했었어. 알겠어? 그럼 더해서 180도가 되는 애들이 있잖아. 더해서 180도가 되는 애들은 사인 값이 같아요. 누웠고 2, 4분면 각이니까. 누웠고 2, 4분면 각이니까. 누웠고 2, 4분면 각이니까. 사인 60도는 사인 120도랑 같아. 사인 30도는 사인 150도랑 같아. 원래 그래. 근데 코사인은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야. 누워서 종류는 같은데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나 목이 너무 안 좋은데 큰일 났네.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뭐 줬어? 코사인? B 좋지? 밑에다 써봐. 코사인 D 마이너스 8분의.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와야 돼. 자연스럽게. 알겠어? 이 반대편 다.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고 사인은 완전 같아. 알겠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A?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A? C. X로 딱 쓰시고 얘네 셋으로 먼저 피타고라스를 씁니다. X제곱은 4 플러스 16. 근데 여기서 찌꺼기 두 개를 빼야 되는데 2, 4 하고 여기에 코사인. 그치? 근데 얘들아 둔각삼각형이면 약간 직각삼각형보다 맞은 대각이 더 길어지지. 그래서 코사인이 음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플러스로 탁 바뀌면서 여기가 8분의 1로 바뀌어. 공식 기가 막혀요. 그래. 별로 기가 막히지 않나 보고. 22야, 그지? 그래서 루트 22예요. 되겠어요? 이제 같이 할 때는 잘 되는데 집에서 같이 안 할 때 혼자 하실 때는 이제 코사인 사인 법칙이 잘 안 써져요. 열심히 연습해 오시는 거야. 오케이. 17번 삼각형도 하나 해줄게.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는 2 사인 B 코사인 C가 성립할 때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어. 제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드렸죠? 각을 기억 안 나면 거기 써놓은 거 봐봐. 각을 변으로 갑시다. 사인 A는 사인 법칙에 의해 2R분의 A라고 쓸 수 있고요. 사인 B는 사인 법칙에 의해 2R분의 B라고 쓸 수 있고요. 코사인 C는 좀 길어. 코사인 C를 구할 때 이쪽은 AB 투성이. 여러분들 아직 안 해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양변을 2R, 2R 곱해주고 여기는 2는 얘랑 약분해주고요. 여기는 B는 얘랑 약분해줄게요. 그 다음에 A는 양변을 곱해가지고 이쪽을 A 제곱으로 만들어주자. 그럼 뭐가 또 지워져? A 제곱이 지워져요. 그리고 인수분해해주면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야. 근데 얘들아 A, B, C라는 건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거든. 그럼 얘가 0일까? 얘가 0일까? 얘가 0이야. 그럼 B랑 C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BC면은 뭐지? AB랑 아니 BC면은 AC랑 AB, AC랑 AB 어디 있지? 됐어 얘들아? 이게 B고 이게 C야. 알겠지? 여기 봐. CA면 이 반대편에 B가 있으니까 여기가 B다 이렇게 막 A, B, C 알파벳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A, C는 뭐라고? B야. A, B는 뭘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되지 얘들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 사인 코사인 법칙 유난히 힘들어해. 내가 그래서 조금 걱정돼서 몇 개 풀었고요. 잘 풀어오세요. 8번 하나 볼까요? 8번. 근데 내가 적어가지 말라면 적어가지 않아줄 수 있니? 적어가지 마.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C랑 C 플러스 A가 7대 9대 8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건 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과 중항의 곱이 같다 이딴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A 플러스 B를 7K라고 쓰고 B 플러스 C를 9K라고 쓰고 A 플러스 C를 8K라고 쓰는 거예요. 비례상수 K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지들끼리 뭐 빼고 더하고 하면 A, B, C가 막 나오는데 이런 순환 형식은 있잖아. 이렇게 다 더해버리는 게 개꿀이야. A 2개, B 2개, C 2개지. 그죠? 이거 더하면 7, 8, 9 더하면 24K거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몇 K일까? 12K야. 자, 여기서 이걸 빼면 C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걸 빼면 A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걸 빼면 B가 나옵니다. 그럼 A 대 B 대 C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3, 4, 5. 3대 4대 5. 그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도 3대 4대 5. 이런 느낌. 이거 어릴 때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처음 배우시면 심한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제 144쪽 개념 51. 이제 여러분 인생이 끝나가요. 저희 인생이요? 여러분 이제 20살 되면 열심히 사셔야 돼. 나처럼 40살 되면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응원해요 쌤. 고마워. 응? 저희 성인 되면 술 사주세요. 아니 당연하지. 아니 다 같이 쌤집 가서 마시는 거. 니네 성인 되면은 뭐든지 해주지. 근데 이제 지금은 니네가 애기들이고. 뭐든지 해줘요? 쌤집 가서 돗자리 그만. 나 애들 데리고 오마카세도 가봤어. 아니 그래도 가면 가는. 아니 니네한테 돈 쓰기 안 하지. 그러니까 쌤이랑 같이요. 그때 얼마 나왔는 줄 아니? 얼마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 부자니까 그런 거 세지도 않네. 당연하지. 진짜 부럽다. 얼마 썼는지 내가 알게 뭐야.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데. 와 이거는 진짜. 아니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그래. 그런 거 진짜. 나도 그냥 사고 싶은 거 180cm 침대에서 자고 싶다. 그래도 이건 12,000원짜리야. 난 나를 위해 돈을 절대 안 써요. 아까워 죽겠어. 멋있다고? 아니 부도실 아니야? 아까워 죽겠어 아주. 아니 근데 얘들아 요거 얘는 이건요 저거예요. 중3 때 배운 거야. 근데 뭐 살짝만 소개해 볼게. 살짝만. 너네 지금 이게 높이로 보이긴 하지? 네.
그치? 이 되게 가볍게 증명할 수 있어 이제. 요 C 보여? 네. 이 C한테 뭘 곱하면 AH가 된다. 그거 사인. 그렇지. C 사인 B야 여기가. 그럼 밑변이 A고 C 사인 B가 높이니까 이렇게 AC 사인 B에다가 2분의 1 하면 넓이 나오겠지. 여기 있잖아요. A씨가 웃겼던 거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공식을 느끼실 땐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이 높이를 이렇게 따서 외우지 말고, 봐봐. 너네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근데 내가 이웃하는 두 변 AC를 곱해버리면 밑변 곱하기 높이보다 크겠어? 작겠어? 커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B라는 비율을 곱해주면 자동으로 줄여서 넓이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고급지게 찾을 수 있다. 되죠? 만약에 내가 이웃하는 변을 A, B로 쓰면 이거는 이제 삼각형 넓이보다 약간 클 거야. 여기다가 사인 C를 곱해주면 자동으로 비율을 줄여줘요. 공식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세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라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봐요. X 쳐요. 근데 다 지우지 말고 그냥 안 쓰인다 정도. 설명 좀 해볼게. 얘들아 그 수학에서 공식 중에 과결정 조건이 들어있는 공식들은 다 쓰레기예요. 과결정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개의 요소가 필요하니? 세 개지. 변 두 개랑 각 하나. 근데 여기 봐봐 이 공식들. 이거 변 세 개랑 외접원 반지름. 이거는 각 세 개랑 외접원 반지름. 맞아? 이거 안 써. 근데 썼을 때 조금 편한 유형들이 있긴 한데 어차피 이걸로 다 풀려요. 그래서 안 외우셔도 되는데 외울 사람들은 외워. 설명은 할 거야. 사인 법칙에 의하면 변들을 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각을 변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오늘 배운 T자 공식으로. A는 뭔데? A를 가려. 뭐야? 2R 사인 A. 그럼 B는 뭐겠어? 상식적으로 2R 사인 B. C는 사인 C고 이 상태에서 이때 주면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만들어져요. 뭐 효과는 각 3개만 띡 주어지면 사실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좀 귀찮긴 하거든. 왜냐면 변들 좀 찾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반지름만 있으면 각들만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굳이? 돼요? 다음. 변을 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각을 변으로 바꿀 수도 있죠. 사인 C는 뭘까? 2R분의 C 굿. 자, 여기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위에 빈 공간이 살짝 있죠. 3번을 쓰세요. 빈 공간이 살짝 있니? 많이 있니? 조금밖에 없니? 2개 써야 되거든? 내가 먼저 쓸 테니까 사이즈를 보고 써라. 얘들아 도대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왜 이렇게 많을까?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도형이라서 그래. 삼각형 넓이만 어떻게든 찾아내면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다 찾을 수 있거든. 자,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기억나요? 안 나요? 머릿속에서 까맣게 지워졌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 고1들은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근데 이 공식은 있잖아, 얘들아. 그 한글로도 외워놔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갑자기 삼각형 둘레를 주면 어버버버 거리고 있거든요. 삼각형 둘레가 딱 주어지면 이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공식 중에서 중3까지 쓰이는 공식 중에 고3까지 쓰이는 공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겁니다. 알겠죠? 자, 간만이니까 제가 증명 살짝 할게요. 증명 쓰지 마시고요. 자, 요 스몰 r은 귀엽잖아. 쟤는 라지 r이랑 달리 내저번의 반지름이라서 스몰 r이라고 쓰는 거야. 내저번의 반지름은 원중심에서 각 변에 수선을 떨어뜨리면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삼각형을 ABC라고 주면 변들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내저번의 중심 내심에서 각 꼭지점에 선을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3분할하면 각 변들은 분할된 삼각형의 밑변 역할을 하고요. 내저번의 반지름들은 분할된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삼각형은 AR의 절반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BR의 절반이에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CR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R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우리 미적 특강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극한에 활용해서 내가 했죠. 오케이. 자, 네 번째. 헤론의 공식이에요. 하이 헤론.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세 변의 길이가 밝혀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S에다가 변 하나 빼고 변 하나 빼고 이렇게. 근데 이 S는 뭐냐? 세 변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제가 오늘은 증명 안 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고 저게 없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여줄게. 내가 중학교 3학년들이 학원에 테스트 보러 오면 꼭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어. 이거거든? 이 문제만 물어보면 이제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주고 삼각형 넓이 구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진짜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오랜만이니까. 근데 너네 중딩 때는 다 했어 이거. 너 중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했잖아. 수학은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높이를 그리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높이를. 그럼 직각삼각형 2개 만들어져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도 2번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변들을 이렇게 잡아.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쓰는 건데 이 h가 공통변이라서 h에 대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좀 이쁘거든? 169-x제곱.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돌리면 225-e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이걸 빼잖아? 그럼 여기 0 되고 여기 뭐가 이렇게 남고 여기 플러스 28x가 이렇게 남아. 난 이거 외웠으니까 그냥 쓸게요. 뭐 이렇게 돼요. 열심히 빼면. 그럼 28x는 140이라서 x가 몇이야? 5야 5. 그럼 x가 5면 여기는 9고 이게 13, 5니까 피타고라스의 숫자지. 여기가 12가 돼. 25 플러스 144는 169. 아시죠? 돼요? 그럼 나 지금 높이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84가 나오는 거야. 이게 중딩 때 이렇게 했던 거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보조선을 그려서 미지수를 잡을 수 있느냐를 한번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식을 세워서 풀 수 있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중등 애들한테 테스트 보기 참 좋은 문제야. 알겠어요? 근데 니들한테 이런 능력을 요구할까? 아니 그렇잖아. 연산이 다 뭐야 이거. 중학교 2, 3학년짜리 연산이잖아. 이거 못해도 돼. 알겠어? 물론 이 과정을 잊으시는 건 안 되지만 이런 연산은 줄여야 돼요. 알겠어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세변의 길이가 밝혀져 있을 때 요 S라는 요소를 하나 계산을 해요. 어떻게? 다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다 더하면은 42거든. 돼요? 여기서 이 넓이를 바로 구하는 거예요. 루트 이 한 번, 여기서 15 한 번 빼고, 여기서 14 한 번 빼고, 여기서 13 한 번 빼고. 그럼 이게 37이고, 이게 23이고, 요게 7이고, 요게 2잖아? 그럼 루트 밖으로 2가 나오고, 또 루트 밖으로 2가 나오고, 루트 밖으로 7이 나오고, 루트 밖으로 3이 나와. 자, 이렇게 계산을 줄이는 거야. 알겠죠? 세변의 길이의 비가 있으면 넓이는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쓰세요. 요만큼. 자, 이제 삼각형 넓이 공식은 없어. 축하해. 아, 신발끈 공식은 알지?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없어. 쓰세요. 뭐 여기 하나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공간 충분할 것 같은데. 나오면 삼각형 그려보는 연습하라 그랬어. 뭐부터 그리면 그림이 잘 그려진다 그랬어? 각도부터 그리면 그림이 잘 그려져요. 연우 내 말 안 듣니? 우리가 이제 여기다 B 쓰고 여기다 C 쓸 거니까 요 B는 이쪽에다 쓰는 거고 요 C는 이쪽에다 쓰는 거지. 그럼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넓이 구하는 거니까 사실 요거 없어도 답은 구할 수 있으나 7, 8이 BC잖아. 그럼 필요한 각은 A야. BC에 끼인 각이 A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제 푸시면 되는데요. 뭐 이제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피타고라스 쓰고 마이너스 287의 코사인 뭐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각 색이랑 외접원의 반지름 5를 줬지.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90도) (30도) (60도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맞아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이 5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인의 B가 변의 B기도 하고 이거 특수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1대 루트 3대 이겠지. 그럼 사인 90도분의 2t가 외접원의 반지름 R의 2배에 2R 이 돼요. 그럼 사인 90도 어차피 1이잖아. 그럼 t는 몇이에요? 5야. 그럼 이거 5고 이거 5루트 3이고 이거 뭐야?
그래서 뭐야 저기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제 5 곱하기 5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R 있어도 저 위에 있는 공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사인 법칙 쓰는 연습을 해야지. 내 말 이해되죠? 근데 이제 뭐 굳이 하자면 이런 게 되긴 된다고. ER 제곱이면 뭐야? 50이죠. 사인 A 뭐 2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뭐 이런 걸 계산해도 2분의 25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이 쓰레기 같은 공식 외우지 마요. 자 12번 엥? 쌤 둔각인데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예각 찾아서 하시면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해서 사인 45도 그 다음에 16번은 대각선 두 개랑 끼인 각이 주어져 있지. 만약에 120도가 나오면 60도로 하면 돼. 사실 120도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대각선 곱하기 사인 하시면 되겠지. 근데 대각선을 했으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2분의 1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2단원이 끝났어요. 숙제는 148까지입니다. 뭐 실전 감각 업은 풀사람만 풀어서 질문은 하셔도 되고요. 진짜 많다. 예? 오늘 목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데 별로 안 많지. 아니 너네가 막 극적으로 항의를 해야 돼. 나만 항의하면 안 바뀌어. 아니야 화요일날 내준 양이랑 비슷한데 뭐. 진짜 좋아. 열심히 해야지. 수고했어요. 끝.